이게 많이 쓰다 보니까 생기는 병이라서 요즘은 무슨 운동 선수나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네네. 젊은 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 제일 많은 게 우선 이제 체중입니다. 아하. 뚱뚱한 사람은 이게 아무래도 관절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네네. 젊었어도 관절염이 나빠질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 예, 예를 예. 들어 권투 선수나 뭐 야구 선수 피처, 예. 그다음 축구 선수, 네. 또는 이제 발레리나 같으나 아니면 미용사 같은 경우에 네. 관절을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그 관절이 아. 파괴될 위험이 그만큼 높고요. 예.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질환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당뇨나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관절염을 오랫동안 앓으면 이게 대형성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초기 증상은 선생님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관절염이니까 통증이 제일 먼저 옵니다. 아프다. 네. 예. 그 관절 주위에 먼저 통증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 통증이 보통 이제 쉬면 별로 안 아픈데 많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많이 사용하고 나면 점점 네. 통증이 심해지니까 주로 오후에 밤늦게 오후에. 예, 예. 주무시다 보면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도 관절이 좀 뻑뻑해서 예. 잘 처음에 일어나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아. 그래서 이 움직이기 힘든 게 다행히도 몇 번 이렇게 움직이거나 한 5분 정도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하면 금방 풀어지는 게 이 대형성 관절염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과 조금 다른 점인데요. 네. 그래서 대형성 관절염은 그래도 한 5분, 10분이면 길어도 30분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절염 증상, 통증과 관절에 뻣뻣함이 있고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관절이 붓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겨울 아침이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겨울 아침이 힘들고 특히 흐린 날, 비 오는 날 굉장히 예. 힘들죠.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날이 흐리거나 비 오면 비가 오려는갑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기예보 맞추듯이 그렇게 그게 맞추시잖아요. 뭐 예.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흐리거나 습기가 많은 날은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기압이 바깥 기압이 떨어지면 관절에 있는 압력하고 예. 관절 밖에 있는 압력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바깥에 대기 압력이 떨어지면 관절이 상대적으로 팽창을 아하, 하니까 네. 관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팽창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기압이나 습기가 많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은 관절에 통증이 더 오기 때문에 예. 환자들이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훨씬 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춥기까지 하면 그렇죠. 더 심해지고. 네. 자, 흔히 우리가 관절염 하면 일단 무릎부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관절이 무릎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디 또 관절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형성 관절염은 뭐니 해도 이제 제일 잘 생기는 게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가락. 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손가락 이게 끝 관절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제일 끝 관절이요. 네, 그래서 예. 흔히들 손가락 관절이 제일 아프다 이러면 루마티스 관절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제일 많이 대형성 관절염은 제일 요 끝 관절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엄지 손가락의 이 뿌리 부분에 네네. 여기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예. 여기가 많이 생기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무릎, 네.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엉덩이, 허리, 허리. 발가락 이런데 주로 큰 관절에 대형성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골 같은 거 이렇게 푹 고아서 먹으면 내가 관절도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냐면 우리가 도가니탕이나 아니면 뭐 사골이나 이렇게 끓여 먹는 게 그 안에 있는 연골,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있는 콜라겐 성분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먹게 되면 이제 위를 통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예. 혈액을 통해서 이제 관절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은 혈관이 없습니다. 그까지 그러니까 갈 수가 없네요. 그렇죠. 결국 네. 연골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성분이.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먹더라도 몸에 이제 축적은 되지만 관절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뭐 도가니탕 같은 경우는 아주 고지방이고요. 예. 칼로리도 높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나트륨 성분도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많이 드시면 지방이 늘고 체중이 늘면 관절에 오히려 더 부담만 줄 수 있고요. 예. 사골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사골을 너무 오래 끓이면 네. 뼈 안에 있는 인성분이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네, 네. 인이 우리 몸에 칼슘 흡수를 억제시켜버리죠. 예.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에 적게 들어오니까 오히려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네. 뼈가 더 약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도 있겠죠. 네. 파스 사용법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흔히들 삐었다, 뭐 염자라고 그러죠. 삐거나 뭐 부딪혔다, 외상을 받았다. 예.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에 잘못 자고 목이 뭐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 그런 경우에 파스 많이 이런 경우에 붙이죠. 팥을 탁 붙이면 예. 뭔가 시원하고 예.
그리고 화끈화끈하면서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팥을 붙이면 찬 팥이나 따뜻한 팥을 이렇게 붙이면 혈액을 이렇게 순환을 촉진시키니까 통증에는 어느 정도 약간은 도움은 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절염은 결국은 관절 안에 그 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관절 안에 그 약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붙인 팥을 이렇게 붙이면 피부 밑에 있는 피하층이나 아니면 예. 근육까지는 이 약이 들어가더라도 예. 관절 안에는 약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서 너무 깊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팥을 붙이면 겉은 시원하니까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약물이 관절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나오는 패치 제제, 뭐 소위 말하는 뭐 K 땡땡이나 뭐 T 땡땡 같은 네네네. 패치 뭔지 알 것 제제들 같아요. 있죠. 예, 예. 그런 패치 제제를 이렇게 붙이면 그런 패치 제제는 일반 팥하고 달리 이게 약물이 피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근육을 통해서 관절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패치 제제는 실제적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팥하고 이런 그런 조금 전에 말씀 패치 제제하고는 같은 팥가 아니고 조금 종류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